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왔었다라는 얘기죠. 거듭제곱 그래가지고 A의 N제곱 이런 형식으로 A의 N제곱 A의 N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A의 N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 A를 N번 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건을 보면 A는 실수예요. A는 실수였고 N은 자연수였습니다. N은 자연수.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A를 N번 곱해내는 거예요. N번. 그래서 지수 법칙이라는 것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이라는 거는 A를 N번 곱했고 거기다가 A를 N번을 더 곱해줬으니까 전체적으로 A를 몇 번 곱한 거예요. N 플러스 N번 곱해줬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읽는 거죠. 이 A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읽죠? 그때? 밑이라고 읽었죠. 밑. 그 다음에 요 N을 뭐라고 읽었죠? 지수라고 읽었다고요. 지수. 예. 이런 용어들이죠. 예.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런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AM제곱의 N제곱. 이런 건 어떻게 돼요? A를 N번 곱한 거를 N번 곱해 준 거를 그 자체를 N번을 곱해 나가는 거예요. N번을. 그렇다면 A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또 바꿔 적는다면 AN제곱의 M제곱 이렇게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우연찮게 그 주말에 TV 프로를 하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되죠. 이제 수험생들은 TV 보면 안 되는데 이 지수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선을 거쳐서 최종 라운드에 고수들끼리 겨루는 그 게임에 이 지수가 나온 거야. 근데 계산을 다 틀리더라고. 그렇게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결승에 올라왔는데 지수 문제 나오니까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더하고 있고 이런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줘서 지수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AB의 N제곱. 그러니까 AB를 N번 곱해주는 거죠. AB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해서 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A를 앞으로 쫙 몰아주고 B를 뒤로 쫙 몰아주면 결국 A를 몇 번 곱한 거다? N번 곱한 거고 B를 N번 곱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네 번째 AM제곱 나누기 AN제곱 이런 형태였거든요. 이런 형태를 좀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썼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죠. 케이스를 나눠 썼어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A, M-N제곱 이렇게 적는다고. 그러니까 A를 갖다가 N번 곱한 게 있고 A를 N번 곱한 게 있다면 약분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 남는 게 M-N 게 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M과 N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얼마라고 적었어요? 1이라고 적었어요. 다른 표현 안 썼어요. 그냥 M과 N이 같으면 다 약분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분됐으니까 남는 건 0이 남는 게 아니죠. 약분됐을 때는 1 이렇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더 큰 경우에는 분자에 더 A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의 1 이렇게 처리하고 밑에가 A의 N-M제곱 이렇게 됐었다고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였습니다. 거듭제곱.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거듭제곱 근이죠. 여기에 용어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용어가 근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근이라는 말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럼 이 거듭제곱 근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는 내용인데 뭘 나타내는 건지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느닷없이 그냥 거듭제곱 근 그러고서 그냥 가르쳐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를 거듭제곱 근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작정 여러분들하고 딱 만나가지고 그냥
첫 번째 행렬입니다. 두 번째 뭡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제 이름부터 말씀드리죠. 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안 외우겠죠. 예. 하지만, 이 과목 선생님이 심주석이구나. 이렇게 외우죠, 그냥. 왜 심씨야?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정의거든요. 나한테 붙어진 이름.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라는 이름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는 약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생각합니다. a가 되는 수. 이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 이 a가 되는 수를 갖다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적냐? 말 그대로 봐보세요.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뭐 하면? n 제곱하면 뭐가 된대요? a가 된대요. 그러면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x 어떤 수 걔를 뭐 하면? n 제곱하면 얘가 뭐가 된다? a가 되는 수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비읍, 지읒, 시읒.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듭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x를 a의 x를 이렇게 요식을 만족시키는 x를 a의 n 제곱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xn제곱 이퀄 a라는 방정식으로 놓을 거고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3 때도 이 거듭제곱근을 조금은 배워요. 네. 그래서 무리수를 배우면서 나오죠. x제곱 이퀄 3이다. 얘를 만족시키는 x가 뭐가 나오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3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루트 3은 3의 제곱근이다. 제곱근이다. 여기에 앞에 이자라는 말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제곱근, 3제곱근. 중3 때니까 이제 제곱근만 배우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우리 수학 1에서는 세제곱근, 네제곱근, n제곱근을 배우는 거고요. 예.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3의 n제곱근은 3의 제곱근은 루트 3이다. 이런 말 가지고 맞냐 틀리냐 골라내라. 이런 문제에 되게 우리가 이 한국말인데도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웠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트 3은 3의 제곱근이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x는 a의 제곱근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된다 이거죠. 참. 예. 근데 이거는 3의 2제곱근, 제곱근은 루트 3이다. 이건 틀렸어요. 왜 틀린 말이에요? 루트 3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여기 3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라는 얘기죠. x를 얘기해야 되니까 3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x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 x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중3 때 우리가 혼돈이 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x제곱이 이쪽이 양수만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왔을 때 마이너스 1 이런 게 왔을 때 음수가 와버렸죠. 음수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x는 뭐라고 적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뭘로 바꿨었어요? 허수로 바꿨던 거죠. 허수. 그래서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 건 아니죠. 허근을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n제곱근.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수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고, 그때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에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혼돈되는 거는 이게 n제곱 이렇게 딱 주면 좋은데 어떤 일반 문제집에는 뭐 a제곱 했을 때 이렇게 줘버리기도 하고, 여기에 뭐 m이 되는 수, 그럼 뭐가 m이고 a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딱 기준을 잡으라고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문제에서 뭐가 매치가 돼 있는 걸 얘를 요걸로 바꿨고 얘를 얘로 바꿨구나라는 거를 비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입니다. n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거는 복소수 범위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 해는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n개가 나올 겁니다. n개가. 예. n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세제곱 이퀄 뭐 1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1 그럼 또 이상하네요. 예, 뭐 마이너스 1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럼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세제곱에서 1 되는 수 1이 있네요. 딱 1의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방정식의 해가 한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수인 게 한 개 있는 거지 허수인 게 두 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실제 해는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다? 3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우리 학생들이 이래요. 중군 가지면요. 그 중군은 개수를 어떻게 카운트해요? 뭐 이런 식이요. 예를 들어서 뭐 x-2의 제곱 x 플러스 1 이퀄 제로 만약에 이렇게 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수가 이게 그렇잖아요. 좀. 네, 3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딱 이쪽에 들어오는 건 xn제곱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충분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를 가질 것이다.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 n개 중에 이제 실수인 해는 몇 개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n개를 갖는데 실수인 해는 몇 개를 갖느냐 라는 사실로서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실수인 해를 따지는 개념은요. 단지 거듭제곱근의 개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뭐 문과생들은 미적분과 통계 기본으로 가는 거고 이과생들은 수투로 갔을 때 이 그래프하고의 연결의 기본적인 핵심이라고요. 이거를 찾아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수인 해를 어떻게 판별을 할 거냐면 두 그래프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y는 xn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와 y는 a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을 해요. 교점의 x좌표로 실수인 해를 바라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몇 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x-2 이퀄 제로 그래서 x값은 얼마 나와요? 1 또는 x값이 2가 된다. 이 사실 모르는 학생들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1과 2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런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y는 0이라는 이게 무슨 축이에요? 이거 x축입니다. 예,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 x좌표가 1과 2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축에다가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가 1, 여기가 2.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해석을 좀 더 바꿔서 얘를 넘겼어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2 이렇게 가겠죠. 이 해석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아니죠. 어디죠? 0과 얼마? 3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교점에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교점에
X좌표. 여기 교점 나왔어요. 교점에 X좌표를 찾아봤더니 그게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과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그래프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인 해를 나타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거듭 제곱 근이라는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근데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거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걸 식으로 만들어요. n제곱. 어떤 수가 있었는데 n제곱하면 a가 된다. xn제곱은 a. 그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n개의 해를 가질 건데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뭘로 간다? 실수인 해가 도대체 몇 개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다. 근데 그런 실수인 해라는 거는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이해가 좀 됩니다. y 이퀄 a라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못 그리진 않아요. y는 a라는 거는 y좌표, y값이 다 a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y는 x n제곱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n은 2 이상이라고 봅니다. 2 이상이라고 봐요. 아니 1이면 x는 a,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을 1에 1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런 말 없죠. 2를 생략한다고 그랬으니까 2가 기본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2 이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x제곱, x세제곱, x4제곱, x5제곱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래프가. 예. x제곱의 그래프는 안다고요. 예.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예. y, x축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프 자체가. 예.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n이 2라 그러면 x제곱의 그래프 이런 그래프입니다. 다시 보세요. y축의 대칭인 이런 그래프입니다. 4제곱의 그래프 더 안쪽으로 옵니다. 4제곱. 6제곱 더 안쪽으로 옵니다. 예.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n이 짝수일 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예. 좀 이게 대칭이 안 돼 보이네. 이렇게 그려주면 좀 대칭 모양으로 보입니까? 예.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또 여기 n이 홀수일 때 그러면 x세제곱의 그래프. 이게 예전에는요, 이 우리가 미적분이 들어온 지가 2011년이네. 2011년. 그래서 2011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그 문과 학생들도 미분 적분을 배우죠. 그러면서 이제 함수가 좀 익숙해졌지. 그전 학생들은 함수를 잘 모르니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x세제곱의 그래프가 뭔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봐서. x가 아니고 x세제곱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개념이죠. x5제곱 이렇게 올라가요. x7제곱 이렇게 올라가요. 네, 이런 그래프다 이거죠. n이 홀수일 때 그래프의 좀 개형의 모델을 이걸로 잡자 이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는 알았어요. 얘는 xn제곱의 그래프는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y축에 x축에 평행한 직선 아닙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긋는데 a가 양수 하나 긋겠습니다. 양수. a가 양수인 거를 하나 걷어요. 양수인 거. 교점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x 4제곱 이퀄 여기가 양수인 어떤 수가 오는 거야. 3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방정식에 실수인 해는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n이 짝수이고 여기 오는 값이 양수이면 2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2개를 갖다가 어떻게 적을 거냐? 교점의 x좌표 아닙니까? 교점의 x좌표를 기호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가 실근이죠.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n 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요거 하나 약속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약속. N 제곱근 A라고 쓸 겁니다. A가 양수이고 N이 짝수일 때 얘를 이렇게 쓰겠다. 근데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교점에 여기 X좌표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3이었다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듯이 얘는 N제곱근 A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N이 짝수, A가 양수일 때는 일반적인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그런데 그 중에 뭐인 거는 실수인 거는 2개가 나오는 거다. 그 2개를 뭐라고 쓴다?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예,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A가 0이라고 해보세요. A가 0이면 이렇게 갈 테니까 교점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걔를 뭐라고 쓸래요? 교점의 X좌표 읽어보세요. 0이죠. 아니 N제곱근 0.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0이에요. 뭐 그걸 계산하라면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인 애는 몇 개다? 0. 그러니까 X 짝수 제곱에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얘의 일반적인 뭐 여기 짝수 제곱 이러면 또 표현이 그러니까 8제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일반적인 해는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일반적으로. 근데 8개가 안 나오잖아 이거. 예.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거는 몇 개다? 1개다. 그걸 뭐라고 써버린다? 0이라고 써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일반적인 애가 이 8개 나와야 되는데 얘는 1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8개 나올 건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냐? 이거의 해가 이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냐? 이런 질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맞춰지는 거다? 실수인 해에 맞춰지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래프와 A가 음수인 이 직선과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실수인 애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4제곱 이꼴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버리면 일반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 해가 몇 개 있는 거다? 4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수인 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짝수제곱.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 x제곱 이꼴 마이너스 1. 이런 거 실수를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왜? 뭐의 짝수제곱은 항상 뭐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게 음수가 나오는 그런 실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을 나중에 다 정리한 다음에 구별을 해드릴게요. 자, n이 홀수인 경우로 왔습니다. 홀수인 그래프 xn제곱 그려졌고요. a가 양수일 때를 그려봅니다. a가 양수일 때. 교점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옵니다. 그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쓰라고요? 교점의 x좌표를 n제곱근 a라고 쓰라고요. 이렇게. 다른 거 없습니다.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가 0일 때는 교점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나옵니다. 그냥 0입니다. 자, 요번에는 a가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교점의 x좌표 역시 하나 나오죠. 뭐라고 쓸까요? 얘를 뭐라고 쓸까요?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요. a가 음수일 때는 이 자체가 음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 홀수, 음수, 실수인 애는 몇 개 나온다? 하나가 나온다.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간에 무조건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그 x를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세제곱근 a 여기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어줄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음수입니다. 그럼 세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 되는 수가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예요. 이 자체가 마이너스지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는 거니까 뭐가 돼버려요? 2가 돼버린다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래서 이 n이 홀수일 때는 좋아요. a가 양수건 0이건 a가 음수건 간에 실수인 n은 몇 개가 나온다? 하나가 나오는 거다. 자, 구별을 합니다. x n제곱 이퀄 a라는 방정식에 일반적인 n은 몇 개가 있다고요? n개가 있다. 그 중에 실수인 거를 따지려고 할 때 n이 짝수냐 홀수냐를 먼저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이면 몇 개 나와요? 2개. 그게 뭘로 나온다?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나오는 거. 0이면 0 그냥 하나. 그 다음에 음수면 실수인 건 없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간에 실수인 n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따져줘서 구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듭제곱근의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 거듭제곱근 정의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든지. 근데 늘 이제 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운다고요. 그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주를 이뤄요. 다음 거듭제곱근을 간단히 하면 계산하면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내용들을 학생들이 쉬워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어려워합니다, 이거. 예? 구구절절 이 성질도 다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행렬은 그래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지수 딱 넘어오니까 뭔가를 이해하고 그 성질을 증명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이거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계산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잖아,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내용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거듭제곱근 성질 그런 거 있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오로지 초점이 어디에만 맞춰져요? 계산에만 맞춰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평가원이라는 거는 늘 이 내용이 만약에 필요 없었다면 교과서에서 빠졌겠죠.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 정의로부터 해서 성질, 계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개념을 물어버리는 거죠.